1881년 도쿄. 간다는 미국에서 온 편지 한 통과 소포꾸러미를 받았다. 소베르 교수가 보낸 편지는 작년에 프랑스에서 자연주의 교수법 관련 책이 출간되었고, 마침 독일에서 건너온 지인이 책을 구해줘서 동봉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법의 개혁에 관한 에세이라서 프랑스보다 독일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간다는 소베르 교수와 에머스트에서 만남을 가진 이후 가끔 편지로 서로 안부를 묻곤 했다. 간다가 귀국한 이후에도 여전히 편지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간다는 도쿄대학과 지금의 입시학원 격인 공립학교에서 라틴어와 영어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직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자연주의 교수법 연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간다는 책을 펼쳤다. 저자는 프랑스와 구엠. 책 제목은 새로운 어학교수법에 관한 설명 언어교수와 공부법.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다. 구행의 책은 1892년 제자인 하워드 스완과 빅터 베티스가 더 아트 오브 티칭 앤 스터딩 랭귀지즈라는 제목으로 영역하여 출간했다. 대학 때 배운 프랑스어 실력으로 책을 살피던 간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저자 자신의 독일 현지에서의 10개월간에 걸친 독일어 공부 경험과 실패, 자신의 부재 중 3살 조카의 모국어 발달로부터 실마리를 얻어 시리즈 교수법이라는 새로운 외국어 교수법을 고안한 것까지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1855년 24살의 라틴어 교사인 나는 철학을 배우기 위해 북해를 건너 독일로 향했다. 함부르크에서 독일어의 기초를 독학으로 배우고 베를린 대학에 들어가 헤겔과 셸링의 계승자에게 철학 수업을 들을 계획이었다. 나는 고전적인 외국어 공부법인 문법, 사전, 번역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이 공부법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먼저 독일어 문법을 공부하고 불규칙 동사 248개를 성공적으로 암기하고 나서 독일어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대학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이고, 맙소사. 교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했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잠시 낙담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공부했던 방식대로 어근을 중심으로 800개 단어를 외우고 다시 테스트하러 대학으로 쫓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들리지 않긴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숙소 주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두꺼운 책을 읽고 괴테와 실러의 시를 번역하며 서점 주인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한다고 추천한 올렌도르프 방식으로도 공부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죽은 언어를 배우는 고전적인 공부법으로 살아있는 현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 회의적이게 되었다. 절망한 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함부르크를 떠나 과학과 예술의 도시인 베를린으로 갔다. 하지만 거기서도 독일어는 여전히 어려웠다. 나는 더욱 필사적이 되어 사전을 외우기로 결심하고 독일어 사전에 수록된 3만 단어를 외우는 초인적인 노력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까지 읽고 간다는 한숨을 쉬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낙담한 나는 베를린 대학에 들어가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런데 불과 10개월 전 내가 독일로 떠날 때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3살 조카의 모국어 실력이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쉴 새 없이 조잘되는 조카를 지켜보며 아이의 모국어 습득에는 어떤 종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는 엄마와 함께 방앗간에 들렀다. 난생 처음 보는 톱니바퀴가 회전하고 펜과 벨트가 돌아가며 위를 빻는 색다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진 조카는 방앗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건 마냥 끊임없이 질문을 해댔다. 그러고 나서 바깥에 있는 거대한 물레방아에 눈길이 갔다. 커다란 나무바퀴가 돌아가고 흰 거품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물폭포의 우레와 같은 소리에 경악하고 잠시 귀도 멍멍했지만 한동안 황홀한 듯이 지켜봤다. 그날 저녁 조카는 다른 식구들에게 방앗간에 다녀온 이야기를 떠벌렸다. 기억나는 대로 눈으로 본 대강을 서투르게나마 자신의 말로 계속 가다듬어가며 10번이나 반복했다. 그리고 엄마와 삼촌을 졸라 방앗간 모형을 만들고 작은 물줄기를 끌어와 방앗간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조카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큰 소리로 표현하면서 놀았는데 특히 한 단어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동사였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I see, I hear, I know을 외쳤고 아이들의 비밀을 엿보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조카를 비롯한 아이들의 행동과 언어 사용을 계속 연구했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마침내 실용적인 시리즈 교수법을 완성했다. 그렇다. 동사다. 간다는 두 손으로 책상을 빵 하고 내리치며 외쳤다. 동사의 발견 말고도 구행의 책에서 간다가 감탄한 부분은 어떤 주제를 두고 동사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일련의 연속적인 문장을 만들어 훈련하는 교수법을 고안한 것이었다. 실제로 구행이 자신의 책에 든 예를 보면 I open the door of the classroom 이라는 테마에 대해 다음처럼 동사를 활용하여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을 연상시키는 일련의 연속적인 문장을 만들었다. 시리즈 교수법, 연속 교수법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붙었다. 이렇듯 아주 사소한 것까지 표현한 일련의 연속적인 문장은 문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모습을 학습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이런 이미지화 유도는 해당 문장들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이처럼 구행은 뛰어난 관찰력으로 동사를 발견함으로써 아이들의 언어 습득에 대해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구행의 교수법은 대화 중심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강조했고 상호 연결된 일련의 연속적인 문장을 번역 없이 직접 그리고 문법 설명 없이 개념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어 암기도 배제했다. 교재를 독특하게 구성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상생활을 약 50개의 상황, 즉 시리즈로 구분한 후 각 상황 안에 50에서 60개의 테마를 배치했다. 각 테마별로는 약 25개의 문장으로 된 대화를 만들어 각 시리즈별로 보면 1250여 개의 문장을 익힐 수 있게 했다. 50개의 시리즈를 모두 합하면 약 6에서 10만 개의 문장을 담은 셈이다. 이 교재를 통해 학습할 때는 강사가 먼저 모국어로 설명하고 대화를 읽은 다음 학습자가 연습하도록 했는데 이때의 연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역할극과 같은 활동을 통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구행의 교수법은 일찌감치 조선에도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소개되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시로 유명한 스왈런 선교사는 영문월 간지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더 구행 시스템 오브 랭귀지 스터디라는 영문 논문을 1895년 12월과 189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기고했다. 내용 중에 앞에서 예를 든 테마 I open the door of the classroom을 문 연 앞말 공부, 문 열려면 어떻게 하여야 쓰겠소라고 원문으로도 따로 표기했다.